안녕하세요. 강나은의 구급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바둑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사석작전이 가장 멋진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석작전은 스스로 나의 도를 버려서 더 큰 이익을 도모하는 고등전술이죠. 예전에 중국의 서뷰평 구단은 도를 버리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바둑에 진정한 눈을 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도 버림의 지혜를 통해서 바둑의 묘미를 더욱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좌 시작해보죠. 오늘은 3.3에서 눈목자 걸침 정석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3.3으로 걸쳐갈 때는 어깨집기와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눈목자 걸침인데요. 아주 유연한 걸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상대가 걸쳐왔을 때는 흙도 같이 이렇게 눈목자로 받아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가 예전에 바둑을 배울 때 저희 사범님께서 3.3에서는 걸쳐오는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받아가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난리자로 둔다면 난리자로 받고요. 한 칸으로 다가온다면 한 칸으로, 그리고 두 칸으로 다가온다면 두 칸으로 받아가라는 얘기였겠죠. 따라서 눈목자 걸침에서는 눈목자로 받아가는 것이 올바른 응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석은 매우 간단한데요. 다음에 백은 이렇게 벌려서 유연하게 두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훗날 백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수가 아주 좋은 자리가 되겠죠. 반대로 이쪽 어디가 흙이 놓여져서 흙이 두터운 모양이라면 백은 다음에는 이렇게 붙여서 흙이 젖힐 때 늘어두고요. 이렇게 귀를 정비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두는 것은 이쪽이 강해지는 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잘 시기를 봐서 두셔야겠죠. 자, 그리고 백이 이렇게 눈목자로 걸쳐왔을 때 물론 눈목자 받음이 가장 보편적이지만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칸이나 두 칸, 그리고 나리자로 받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주변의 배석에 따라서 잘 결정하시면 되겠는데요. 한 칸이나 두 칸은 실리를 위주로 받는 응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리자나 눈목자는 실리보다는 중앙이나 변으로 발전을 하려는 의도입니다. 다음으로 한 칸과 나리자는 조금 견실하게 두어가는 의미가 있고요. 두 칸과 눈목자는 좀 더 발빠르게 두어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응수하던 간에 백은 벌려서 그 주변의 배석에 따라서 잘 두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눈목자 걸침까지 3.3의 기본 정석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고목 정석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실전 포석을 살펴볼 건데요. 포석에서도 수익기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바둑은 4급과 8급의 4점 젖바둑인데요. 백이 이렇게 걸쳐오자 흙은 붙여서 우리가 정석 시간에 배웠던 정석이죠. 붙여뻗기 정석을 결행했습니다. 백이 들 때 귀를 막고요. 두 칸으로 벌릴 때 한 칸 뛰기까지. 아마 이 정석은 모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잘 두셨고요. 자, 다음에 백이 이렇게 걸쳐오고, 이쪽으로 걸쳐오고요. 흙이 받아주자 아주 바짝 다가왔는데요. 조금 무리성이 있는 수입니다. 젖바둑이라 가능한 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흙이 이곳을 꼽으렸는데요. 이것은 너무 악수입니다. 제가 붙여뻗기 정석에서 이 교환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수를 두지 않고 다음에 이렇게 다가간다면 백이 손을 뺐을 때 백을 괴롭힐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치중에 들어가는 수인데요. 이 수를 두게 되면 백은 이어있게 된다면 흙이 치받아서 백이 나올 때 이쪽을 하나 젖혀두고요. 막을 때 이렇게 뛰어나오면 백이 아주 곤란한 모습입니다. 지금 백은 이쪽을 나와서 끊어야 하는데요. 이미 흙은 젖혀놓은 공작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끊어서 백이 나갈 때 두 점을 가볍게 제압할 수가 있겠죠. 네, 아마 이렇게 되면 상수가 아주 곤란에 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따라서 이쪽을 다가왔을 때 백이 손을 빼고 흙이 치중을 들어간다면 백으로서는 위로 막아가는 것이 최선인데요. 그때 다시 한번 치받고요. 이쪽을 막을 때 건너가는 수가 있겠죠. 백이 약점을 잇는다면 한 점을 끊어서
두텁게 실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는 좋은 수단이 있는데요. 지금 실전에서는 이쪽으로 두는 모든 맛을 없애는 굉장한 악수를 두었죠. 네, 이 교환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것까지 교환을 한 이상 흙은 당연히 침입을 해 들어올 자리였습니다. 그래야 이 돌의 체면이 살게 되는데요. 실전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받아주셨네요. 자, 그러자 백이 이쪽을 걸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걸쳐왔는데요. 흙은 협공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3-3에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서 또 재밌는 모양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이렇게 뻗어서 정석을 진행시켜야 할 자리이죠. 그런데 실전에서는 8급 분이 이렇게 붙여서 두셨네요. 이 수는 처음 보는 수인데요. 이렇게 두 점머리를 맞고 나니까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당연히 정석을 모르시더라도 이 뻗는 자리는 급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붙여오자 두 점머리를 맞고요. 지금이라도 젖혀가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호구를 쳤습니다. 그래서 백이 건너가는 데 성공을 했네요. 이렇게 끊어서 흙 한 점을 잡고 백은 아주 실리로 득을 많이 보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끊어가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다음에 끊는 약점이 있어서 백 한 점은 흙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이자 꽉 이어두고요. 백이 다가왔는데요. 자, 여기서 흙이 이렇게 막아간 수가 아주 좋은 수였습니다. 다음에 이쪽을 끊고 빠지게 되면 이 백 4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8급 기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정확한 수익기를 하고 두어 가셨는데 오히려 백은 그것을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두고 이렇게 밀어간 다음에 이렇게 벌려간 수도 침착한 호수고요. 백은 이곳을 띄고 말았는데요. 실전에서 흙이 이곳을 결행해서 백이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하수이지만 정확한 수익기를 뒷받침으로 해서 상수를 아주 곤란에 빠뜨린 경우이죠. 백은 당황해서 이곳을 젖혔는데요. 꼬부려 들어가고 나니까 있더라도 다음에 막아가서 연결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이쪽을 붙이더라도 빠지고 나면 백이 다 잡힌 모습이죠. 그래서 백은 여기서 손을 돌려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두어 갔는데요. 지금 다음에 보면 이렇게 구자를 해가서 이 백을 또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상수가 하수에게 멋지게 당한 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포석에서도 수익 게임은 아주 중요합니다. 정확한 수익기를 토대로 포석을 두어 간다면 쉽게 리드해 갈 수가 있겠죠. 오늘은 자충을 유도하는 수에 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양을 보시면 흙 2점과 백 2점이 수상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흙은 2수, 백은 3수로 흙이 수상전에서 질 것 같이 보이지만요. 지금 이쪽에 끊어져 있는 한 점을 이용해서 백을 자충으로 유도한다면 수상전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빠져가는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백이 이렇게 뒤로 막아오는 수가 있어서 실패입니다. 자충으로 유도할 수가 없는 모습이죠. 물론 이렇게 받아준다면 꼬부려서 백을 잡을 수가 있겠지만요. 백이 뒤로 막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구자를 해가는 수를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백이 한 점을 따내고 말아버린다면 흙은 후속 수단이 없습니다. 이쪽을 젖혀오더라도 단수를 쳐간다면 흙이 이을 때 이렇게 뒤로 치는 수가 있어서 흙이 잡혀있는 모습이죠. 네, 이것도 실패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흙으로서는 백을 자충으로 유도하는 좋은 맥점은 어디일까요? 자, 바로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좋은 맥점입니다. 이 수로 인해서 백은 꼼짝없이 잡혔는데요. 그냥 구자를 하는 것은 흙이 백 2점을 잡아버려서 그만이고요. 백으로서는 이렇게 단수를 치고 들어와야 하는데 잊고 났을 때 지금 이 한 점이 작용을 하면서 백을 단수 치는 것이 자충으로 유도되고 있죠. 따라서 백은 한 점을 따내고 들어와야 하는데요. 그때 흙이 먼저 백을 잡아가는데 성공을 거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자충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은 맥점일 때가 많은데요. 다른 예를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이 형태도 수상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흙은 2수, 백은 3수이기 때문에 흙이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충으로 유도하는 수가 있어서 수상전에서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 수는 어디일까요?
자, 여러분이 이 수를 떠올리셨다면 바로 정답인데요. 일선에 마늘모가 있다라는 격언이 생겨도 좋을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 맥점입니다. 지금 이쪽을 그어오게 되면 백이 차단을 하는 것은 흑이 당장 손을 빼더라도 지금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백은 다음에 역시 자충이 되기 때문에 빠져서 들어와야 하는데요. 그때 단수를 치더라도 흑은 백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막아가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 단수 치는 것이 최선인데요. 흑이 있고 났을 때, 자, 이 마늘모의 위력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자충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백을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자충으로 유도하는 수에 대해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상대방의 모양을 자충으로 유도하되 나의 모양은 자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죠. 쓸데없이 공배를 메워두는 습관은 매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앞으로는 공배를 메꾸는 수를 두실 때는 혹시 내가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활을 푸는 요령에서 선치중 후행마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죽음은 젖힘에 있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젖혀가는 것은 어떨까요? 자,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백이 눈 모양의 급소를 차지하게 되면 쉽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집을 내는 것과 이쪽 집이 맞복이어서 살아가고 있죠. 선치중 후행마는 젖힘에 죽음이 있다와 반대되는 격언인데요. 이렇게 눈 모양이 뻔히 보이는 곳에서는 일단 치중을 해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수로 백은 잡혔는데요. 궁도를 넓히는 것도 흑이 이렇게 들어와서 살아갈 수가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눈 모양이 뻔히 보이는 곳에서는 궁도를 좁혀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치중을 해가는 것이 더 올바른 수순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 문제도 역시 이렇게 젖혀가고 만다면 백이 호구를 쳐서 쉽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쪽으로 들어와야 하는데요. 다음에 두 눈을 낼 수가 있어서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에서도 선치중 후행마가 적용되는데요. 어느 곳으로 치중을 가야 할까요? 네, 이에 이른 급소. 바로 적의 급소, 나의 급소도 해당되고요. 이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이쪽을 치중 가게 되면 백은 이렇게 이어야 하는데요. 다음에 흑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먹여쳐서 다시 한번 백이 살아가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뒤로 단수 칠 수가 있어서요. 여기선 젖혀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려 빠지는 것이 정수입니다. 지금 이곳을 백이 내린다면 빅이 아닌가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우리 배웠었죠? 기곡사에 대해서. 바로 이것은 기곡사로 백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흑은 더 이상 두어갈 필요 없고요. 개가를 할 때 이 돌을 드러내서 집을 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선치중 후행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좌 마칠 시간인데요. 병법 중에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쪽을 치려거든 동쪽에서 소리를 내라는 뜻인데요. 바둑에서도 공격하고 싶은 반대쪽을 도모하라는 비슷한 격언이 있습니다. 직선적인 공격이 힘들 때는 배우를 두텁게 하는 측면적인 공격을 펼쳐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